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윌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약체 요르단 대표팀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64년 만에 AFC 아시안컵 우승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실망감과 슬픔에 빠진 채 경기장을 떠났는데, 이번 시간에는 윌겐 클린스만 감독이 왜 최악의 감독이고 떠나야 하는지를 제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윌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번 아시안컵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아니, 4강이라는 성적을 냈는데 실패라니 좀 가혹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명백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당연히 이번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 윌겐 클린스만 감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추갈못 일반인의 주관적 견해이니 제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축구 감독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축구 경기를 하는 지휘관, 즉 코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선수단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윌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 두 분야에 대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4강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90분 경기 기준 1승 4무 1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강의 선수들이 가득한 최강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이는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반 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공격수가 무려 2명이나 있고, 발롱도르 센터백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선수가 있으며, 라리가 시즌 베스트 후보에 들며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상대한 팀의 선수들은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거의 없는 팀들 뿐이었고, 그나마 강팀인 호주 대표팀도 유럽 5대 리그는 단 한 명도 없는 팀이었습니다. 즉 체스나 장기로 치면 두 명의 기사가 싸우는데 갖고 있는 말이나 병사의 퀄리티 차이가 만나는 상대마다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1승 4무 1패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리한 패를 가지고도 불리한 패를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감독의 시작 싸움에서 거의 졌다고 해석할 수 있고, 실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점은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가 어떤 축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국내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조차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은 이렇다 라고 크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는 좋게 말해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주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방간이나 다름없는 전술이 없는 축구였습니다.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잘 되는 날은 정말 혼자서 다 해먹는 환상적인 축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경기 양상이 진행되면서 경기의 분위기가 거의 극명하게 나뉘었고, 대표팀이 터뜨린 득점에는 필드골이 거의 없었으며 지공에서 선수들 간에 약속된 세트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한 요르단 대표팀의 플랜은 매우 뚜렷해 보였습니다. 전반전 좀 오버페이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통해 우리 대표팀의 공격 빌드업을 1차적으로 차단하여 개인 능력이 좋은 알타마리와 알라이마트에게 최대한 드리블이라든지 선수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공격의 의존도를 키워 효과를 받고, 후반전에는 전반전의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조금은 내려앉아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구사했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플랜을 갖고 경기장에 나왔는지 파악이 안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조별 라운드부터 계속해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중앙 미드필더의 고립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도 풀백 위치를 조정해 빌드업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전술적인 수정이 전혀 되지 않아 박용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는 치명적인 턴오버를 계속 유발해냈고, 이는 조별 라운드부터 계속해서 드러났던 문제점으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말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의 이러한 턴오버 문제가 그냥 선수 개인의 잘못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별 라운드부터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도 계속 같은 선수를 기용하고 같은 실수가 나오게끔 한 것은 결국에는 감독이 전술 수정 및 라인업 수정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부족하다 보니 공수 양면으로 무작위로 경기장을 뛰어다녀야 하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소모가 극명해졌고, 이에 대한 클린스만 감독의 대처 또한 매우 좋지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3차전 말레이시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거의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은 주전급 라인업을 가동시켰었는데요. 물론 3차전의 기분 좋은 승리를 통해 조 1위를 목표로 한 야심찬 플랜이었지만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결과도 잃고 선수들의 체력도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과 8강 호주전은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결국 오늘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서 추격이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령우 선수의 경우 이번 대회 60km, 70km를 뛰고 있는데도 전혀 체력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수민 선수의 기용이
단 1초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결국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했고 선수단 관리 측면에서도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을 이끄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 중 미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 출장을 계속해서 다녔고 미국에서 원격으로 대표팀 업무를 보면서 한국에 거의 체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대표팀 선수들의 실전 경기 영상을 집구석에서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축구 중계 화면이라는 것은 결국 선수가 아닌 공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선수가 경기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직접 보는 것과 비디오로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팬들로부터 이 선수가 어떻게 국가대표팀에 뽑히지와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선수들이 더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안목이 결국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순전히 K리그를 꾸준히 팔로잉하지 않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해외 출장만 다니는 것에 대한 국내 축구 팬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못함을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줘야 굳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도 선수를 잘 파악할 수 있고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에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의 결과는 결국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그러한 불성실함과 무책임함이 만든 결과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자꾸 웃으시죠? 축구 감독이라는 존재는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선수들이 싸우듯이 감독도 같이 싸워야 합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수들과 함께 싸우다가 퇴장을 당했고, 토트넘 하스퍼에서 그리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며 퇴장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조차도 경기 내내 소리 지르면서 결과를 얻기 위해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대표팀이 골을 먹어도 웃고,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 패배 뒤 거의 울면서 좌절하고 있음에도 웃고, 마치 이 경기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경기장에서도 자유롭고 경기장 밖에서도 자유롭고 경기에서 저도 자유롭고, 이러한 감독이 과연 우리 대표팀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일까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 덕분에 대표팀 선수단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는 경기장 내에서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는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수비에 있어서도 마무리에 있어서도 정말 모든 면이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요르단 대표팀이 물론 만만치 않은 상대이고 복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퀄리티를 생각해봤을 때 오늘의 경기 내용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정말 산더미 같은 숙제가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선수 라인업을 이끌었지만 단 한 경기도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이번 아시안컵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번 실패에 대한 책임을 클린스만 감독이 반드시 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